안녕하세요. 중기청 영상 팟캐스트 제3회네요. 벌써 명쾌한 반반토론의 벤처스퀘어 명승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2013년도 첫 번째 방송인데요. 여성 CEO 세 분을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CEO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사실은 여성의 시대를 맞이한 올해 뭔가 특이한 또는 특별한 그런 감성을 한번 준비해보기 위해서요. 세 분을 모셨으니까요.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이게 2013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13년도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기소개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임 대표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쉬즈컴의 임희영이라고 하고요. 한 5년 정도 전 NS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활동을 했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홍보 대행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접 몸소 실행하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또 개발한 제품도 있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강의나 컨설팅 쪽으로 퍼스널 브랜딩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됐나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지금 극단 이음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극단 창단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극단에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독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퍼로 만든 파우치를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남지아 마켓이라는 브랜드의 CEO고요. 디자이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퍼로 만든 파우치여서 남다른 파우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들 너무 잘하시네요. 준비되어 온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임 대표님께서는 네. 이전에 좀 다른 직장 다니시다가 또 다르게 직장을 옮기시고 이제 대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떠세요? 좀 적성에 맞으세요? 네, 저는 원래 좀 프리랜서 같은 성향이 있던 것 같아요. 좀 조직보다는 작더라도 제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열망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첫 직장 자체가 정직원이긴 했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커리어였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좀 9시 출근, 6시 퇴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업무나 지금 일하는 거나 거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5년 동안 근데 방송 일을 하다가 일반 일을 제 일이라고 해도 좀 많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적응했습니다. 그 힘든 점이 여성이라서 힘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인에서 대표가 되니까 힘들었나요? 제가 원래 하나에 몰입하면 거의 다른데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금 계산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네. 우리 다 전자세금 계산서 처음 끊었을 때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은 많이 잘하고 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는 회사 다닐 때 몰랐던 불편함들을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김 대표님은 주변에서 극단 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말리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이게 조금 울컥하시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극단,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 선생님을 모시는 극단에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기처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찮게도 공연을 하게 돼서 그때 극단 이름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극단 이름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언제나 일관되게 부모님이 싫어하시죠. 언제나 일관되게 부모님은 싫어하시지만 뭐 주변에서는 특별히 반대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여성 CEO분들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성 CEO라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 대표님께서는 여성으로서 좋았던 점 또는 여성이라서 조금 불편했던 점
여성 대표로서 그런 점이 있었나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겪었었던 일들 중에서 제가 좀 불편했었던 점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요. 내가 소비자였을 때 이런 게 좀 불편했었으니까 이런 걸 좀 더 내가 보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좀 더 세세하게 접근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물건을 판매할 때도 그냥 택배 박스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도 남다른 하루 보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적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섬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케팅에 이용했던 것 같아요. 임 대표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네, 저는 원래 태생이 좀 긍정적이라 네, 저는 이제 여성들의 그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여성 마케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시장성이 크다 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여성 입장에서 많이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그런 쪽은 잘 생각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최근에 여성용 노트 가방도 개발하고 아직 런칭은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제 커리어도 과거에 홈쇼핑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많이 팔았었고 지금도 홍보 대행업을 하지만 책이나 문화적인 거 많이 홍보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감성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남자 연출진 같은 경우에는 남자 배우들이라 이렇게 조금 화내시고 뭐 이러시다가 또 술자리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확 풀어질 수도 네.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저도 술을 해요. 그리고 술을 아주 좋아해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선배님들, 선생님들 같은 뭐 하여튼 남자 연출님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뭐 물론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하고 이러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저는 이렇게 조근조근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가 좋을 때는 또 상당히 좋지만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남자였으면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고 뭐 이래서 저도 좋긴 해요, 저도. 그래서 어쩔 때는 후배들한테 남자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뭐 후배들도 장난으로 남자라고 생각해요 뭐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보완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좀 답답해요. 남 대표님은 나이도 좀 어린 시절에 네. 사업을 시작하셨고 또 게다가 또 여성분이시니까 오히려 좀 다른 협력사나 아니면 이제 협업하셔야 되는 분들하고의 그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나이도 그렇고 여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 조금 무시를 당할 때가 조금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저보다 나이가 10살에서 20살 이상 더 많으세요. 동대문 뭐 시장 식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저희 파우치를 제작해 주시는 공장 식구들도 그렇고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내릴 때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시를 내릴 때는 괜찮지만 이제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교환을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걸 할 때 저는 의견을 말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말하면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면 일이 금방 해결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만 봐도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이럴 때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 제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거라도 제가 말을 하면 좀 더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더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네, 이제 길게 남겨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창업 예비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창업하겠다고 뛰어든 그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부터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작은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항상 작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꿈이나 목표가 너무 크다 보면은 그
도전하는 게 너무 힘이 맞아요. 버거워요. 네. 그래서 작은 거부터 뭐 내일 모레 당장 작게 닥쳐 있는 그런 거부터 처리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다가 더 큰 목표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를 만날 때도 좀 이렇게 별 볼이 없는 남자보다는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났을 때 성공률이 있으면 네. 도전 가치를 또 느끼고 아, 더 크고 더 센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장난입니다. 네. 그 정도로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갖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룰 수 네. 있는 작은 성취부터 네네 시작하는 거. 작은 것부터 네 시작하십시오. 네, 남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어린 친구들이 막 창업하겠다 이럴 때 말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주고 싶으세요? 도전해 보라고는 말해주고 싶지만 조금 꼼꼼히 도전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나 뜬다 싶으면 우르르 생겨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확신이 들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뭐 상표 등록이라든지 디자인 보호 이런 식으로 나만의 지식 재산권을 보유를 해놔야지만 그리고 준비를 네, 좀 해놔야겠네요. 내가 뜰 거라는 생각 하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내가 이거 특허를 내고 하는 절차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떴다라고 하면 이미 벌써 카피는 시장에 벌써 나와 있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이름마저도 이렇게 그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나만의 철저한 보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 마케팅도 있고 뭐 인터넷 키워드 광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가 직접 페이스북을 이렇게 소통한다던가 네. 트위터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직접 이렇게 홍보하는 게 좀 더 소비자들한테는 진솔하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세무서나 아니면 시청에 가서 나 이거 쇼핑몰 내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굉장히 간단한 절차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면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 컨설턴트처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대표님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작하셨나요? 저는 급하게 급하게 하셔도 되네요. 예, 진짜 정말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반대냐면 일단 나이가 네. 그렇죠. 창업한 시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셨으면 전 글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면 저희 이 소심함과 저희 나이 이것으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요.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많이 소심해요. 많이 소심해서 겁도 되게 많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정말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하셨잖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했으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겁이 나서. 저도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훅 하게 됐는데 그래서 늦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소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좋은 말씀들 다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왕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여성이 진출하는 방식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쾌한 반반토론 오늘 그 여성 CEO 세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상호간에도 되게 궁금한 점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명 대표님한테 저요. 네, 가능합니다. 예. 책 내셨잖아요. 네, 잘 나가시는지. 요즘은 책 내면은 책으로 뭔가 성과를 보이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책을 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활동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낸 책은요, 저희 벤처스퀘어 14분의 공동 필진들이 함께 엮은 책이고요. 지금 당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하라 이 책입니다. 나중에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이제 2013년에 기획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보셨군요. 출간하게 되면 명승은 대표님의 벤처스퀘어에도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아, 물론 네. 저희 반반 토론에서도 꼭 소개를 한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도 책을 내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출간 홍보, 말씀드릴게요. 출간 기획까지 다 하고 있는 게 펌이라서. 가방도 만드시지, 아, 책도 네. 만드시지, 강연도 하시지. 제가 홍보를 주로 하는 업종이 출판 쪽이고 문화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네. 네, 그쪽에 인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책을 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대형 출판사와 연결해 드릴게요. 네, 꼼꼼한 영업까지. 깨알 홍보까지. 네. 네, 제가 바쁜데 왔기 때문에 네, 다 털어야 됩니다 여기서. 네, 임 대표님께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3월에 결혼하신다고 들었잖아요. 네. 여성분들이랑 확실히 그런 얘기가 아, 네. 화두야. 맞죠.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하고 계신 일이 많으신데 3월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보통 이유가 너무 많이 바쁘다는 이유로 헤어진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차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분명 이익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든지 네. 궁금해요. 아 실은 남편 될 친구랑은 수개월 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온라인에서 알고 있던 친구였고요. 물론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은 했지만 관계를 친하게 지내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2주 만에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남 대표님처럼 바빠서 항상 그런 남자분들하고 오래 사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의 이런 모든 커리어를 다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오히려 제가 외부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를 하고 있는데 워낙 상업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좀 책도 쓰고 멋진 좀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늘 생각해 왔대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잘 맞았고 또 서로가 좀 첫눈에 좀 반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거의 포기하고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예, 혼자 살려고 했었어요, 독신으로. 그건 정말 예, 사회적인 낭비잖아요. 뭐 어떻게 공유하려고? 네, 농담이고요. 네. 예, 이렇게 맞는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은 주변에, 특히 여성분은 주변에 남자 CEO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네. 예, 그 중에 이 남 대표님 같은 성향을 좋아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와이프도 좀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김 대표님은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일에 혹시 결혼이 방해가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있으면 네. 인연이 있으면요. 근데 뭐 굳이 꼭 그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CEO가 된다는 게 또는 누군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아무래도 그 가운데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친지든 아니면 뭐 선후배든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한테 가장 고마움을 느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일단은 연극계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연극에 계시는 선배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동료들 일일이 다 호명하기에는 너무 이름이 많지만 어쨌든 저희 대표 선생님이었던 박상현 선생님, 극단 풍경 대표 선생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강량훈 선생님 지금 극단 동해에 계시고요. 그리고 김동현 연출님 이 세 분들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연극을 할 수 있는 멘토로서의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남 대표님은 어떠세요? 누가 가장 고마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제 해외 브랜드라고 카피 논란 같은 게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지퍼라는 하나의 소재로 만드는 파우치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겹치기도 하고 유사 사례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저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과의 그런 카피 논란들이 있는데 한때 인터넷에서 그런 논란으로 조금 힘든 악플 세례를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를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지지해주는 팬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또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도 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많은 걸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으신 거겠죠. 임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홍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커뮤니티나 온라인 활동이 개인적으로도 왕성하거든요. 책도 썼기도 했지만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 한 4천여 분 되시는데 4,000명이 네, 늘 제가 뭐 정말 시시콜콜한 거 올려도 많이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우울할 때 그런 거 보면 너무 힘이 나요. 네, 그런 분들부터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님도 감사하고 2년 동안 속으셨지만 나중에 화 안 내셔서 감사하고 제 남편들 친구도 감사하고 가장 감사한 분은 또 저희 거래하는 대형 출판사 대표님 한상만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사실은 2013년이 되니까 지나온 2012년까지의 과거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여성 CEO분들 큰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명쾌한 반반토론 올해 세 번째로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